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 바이올로지 알파제 오메가 과학 강사 제프 김미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컨덴세이션과 하이드롤라이시스 리액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컨덴세이션 리액션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매크로모레큘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하이드롤라이시스, 이런 다이제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레큘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컨덴세이션과 하이드롤라이시스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얘네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컨덴세이션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의 해석만 좀 해보자면요. 이게 뭔가 좀 응집하다, 응결하다 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컨덴세이션 자체가. 그리고 하이드롤라이시스 이런 표현 자체가 지금 현재 뭐냐? 하이드로? 하이드로? 뭔가 하이드로라고 하면은 뭔가 물과 관련돼 있는 것 같고 라이시스는 무슨 뜻일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이올로지 공부하면서 진짜 많이 나오게 돼요. 뭔가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요. 뭔가 컨덴세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좀 합체? 뭔가 좀 합체된다? 뭔가 좀 붙는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이드롤라이시스? 하이드로? 좀 끊어서 얘기를 하면은 하이드로? 뭔가 좀 물과 현재 뭔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라이시스? 깨트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살짝 좀 잡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컨덴세이션 리액션이나 하이드롤라이시스 리액션이 이제 왜 중요할까? 약간 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우리 생명체 내에서는 진짜 많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얘네 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봐야 하느냐? 얘네들은요, most important reaction. 가장 중요한 리액션입니다. 우리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메커니즘 혹은 이런 케미컬 리액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컨덴세이션과 하이드롤라이시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왜 이거를 알 수가 있느냐. 바이오모레큘 내에서, 우리 리빙 오르가니즘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케미컬 리액션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메타볼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볼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가 있느냐? Formation of the biological molecules. biological molecule을 만들어내고 혹은 필요에 따라서 분해하는데 이 condensation reaction과 hydrolysis reaction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 뭔가 우리 모노머 A, B라고 하는 물질이 있네요. 이거 좀만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죠? 이 두 물질이 여기는 이 이제 하이드로전과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뭐였죠? 하이드록실 그룹이죠. 이 하이드록실 그룹이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합체가 되었어요. 합체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컨덴세이션입니까? 아니면 하이드롤라이시스입니까? 컨덴세이션 리액션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여기 합체가 되어 있는 얘예요. 이 합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뭔가 물이 등급 들어오는 것 같아. 뭔가 물이 이렇게 좀 들어와요. 그죠? 물이 뭔가 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합체가 되었던 물질이 A, B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뭔가 나뉘어졌죠. 그죠? 나뉘어졌네? 뭔가 좀 깨졌네? 이건 뭘까요? 하이드롤라이시스 리액션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런 어떤 케미컬 리액션들을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컨덴세이션과 하이드롤라이시스 이렇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컨덴세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하이드롤라이시스는 또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컨덴세이션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컨덴세이션 리액션이라고 하는 건요. 리액션 중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모레큘들이 서로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합체가 되었을 때 그냥 합체가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몰 모레큘을 제거를 하는 반응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오르가닉 컴파운드, 특히나 이런 어떤 리빙 오르가니즘 같은 경우는요. 보통 제거가 되는 물질은 여기 앞에서도 봤다시피 뭐예요?
물이 water 이 친구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요. 조그만한 애들을 가지고 커다란 물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레고 블록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 이렇게 좀 쌓아줘가지고 거대한 레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덴세이션 리액션은요. 엔자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프로틴 가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엔자임이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점. 이것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이드롤라이시스 리액션이라 하는 건 무엇이냐? 하이드롤라이시스. 이 친구는요. 리액션 중에서도 하이드로전과 그리고 이 하이드록사이드 아이온, 하이드록사이드 그룹, 펑셔널 그룹이었죠? 이 친구들이 현재 물로부터 added, 첨가가 돼요. 그래서 large molecule이 smaller molecule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water molecule는요, large molecule을 우리가 split, 분열, 이게 나눠줘요. 이게 분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분열을 시켜주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이용한다고요? water, 물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럼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각각이 하이드로전과 하이드록시 그룹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H2O가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H2O가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각각 A와 B라고 하는 물질에다가 하이드로전과 하이드록사이드를 현재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이드롤라이시스 리액션은 물을 넣어줘서 커다란 물질을 쪼개주는 반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언급되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모노머라고 하는 용어가 좀 지속적으로 언급됐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거 좀 별로 안 짚고 넘어갔는데 모노머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짚고 하면은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노머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모노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폴리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폴리머라고 하는 건요. long molecule입니다. 이 long molecule인데 얘네들이 similar 아니면은 identical 한 블록들로 여러 개가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걸. 그거는 우리가 폴리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비슷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똑같은 이런 빌딩 블록이 여러 개가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물질, 그걸 우리는 폴리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폴리머라고 하는 건요, 누구로 지금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까? 중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리빙 오르가니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는 코발런트 본드,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왜 코발런트 본드가 중요합니까? 코발런트 본드가 우리 리빙 오르가니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스테이빌리티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꼭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폴리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얘는 누구냐? 바로 그게 모노머예요. 모노머는요, repeating smaller unit입니다. 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더 작은 단위인 얘들로서요. 얘네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무엇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폴리머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물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텍스트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날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50년 전에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생물을 가르쳤다면은 나는 진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걸 모든 내용을 다 텍스트로 접하려고 하면은 외울 게 너무 많아지고요, 이 상상이 좀 잘 안 가요.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그림 하나 없는 책을 읽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다양한 그림과 막 생동감이 넘치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그런 비디오, 사진 이런 걸 보고 싶습니까? 일단 나는 양심에 손을 얹고요. 난 책을 보기가 싫어요. 이런 그림 보고 싶어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이올로지를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 이해하는 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이것도 중요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처음에 이해하는 게 어렵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그림으로 먼저 좀 이해를 해보시는 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 처음에 이해를 하신다면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나오는 이런 텍스트들 같은 거를 이해하시게 되었을 때 약간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올로지 공부할 때는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이런 그림. 그림으로 약간 좀 여러분들이 먼저 상황 설명을 약간 좀 이해를 해보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컨덴세이션 레이션이나 혹은 하이드롤라이시스 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요, 숄트 폴리머와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모노머가 있어요. 모노머가 있습니다. 얘네 둘을 내가 이제 합체를 시키고 싶어. 합체시키고 싶어요. 자, 합체. 우리 합체가 일어나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마침 여기 떡하니 하이드로전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하이드록시 그룹이 있네. 뭐가 일어난다고? 그죠? 이거 대답하셨어야 돼. 컨덴세이션 리액션이 일어납니다. 우리 컨덴세이션 리액션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냥 합체만 한다고 했어요? 합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반드시 뭐가 나온다? 스몰러 모레큘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리빙 오르가니즘에서 그 스몰러 모레큘에 해당되는 놈 누구라고 했어요? 100개 중에 거의 99번은요. H2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숄트 폴리머와 모노머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1, 2, 3이었는데 반응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1, 2, 3 누가 추가됐어요? 4. 네 번째 새로운 친구가 추가가 되었네요. 그래서 더욱더 기다란 롱걸 폴리머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만들어내서 성공했어요. 매우 좋아. 그런데 이거를 매번 우리가 들고 다니기가 너무 이제 불편해요. 덩치가 크니까 이거 어디다 저장해 놓기도 너무 힘들어요. 얘를 좀 잘라야 되겠어요. 잘라야 돼. 이제 잘라야 돼. 여기 이런 데를 잘라야 돼요. 잘라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부러뜨려야 돼요. 부러뜨린다? 우리 생물에서 부러뜨린다? 그런 리액션? 뭐였죠? 뭐였어요? 바로 여기를 잘라주는 뭐였습니까? 하이드롤라이시스 리액션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하이드롤라이시스 리액션 이게 뭐였죠? 뭐 이용하는 거야? 이름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에 뭘 넣어줍니까? 하이드롤라이시스니까 하이드로 뭔가 물과 관련된 워터를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물을 넣어주게 되면서 1, 2, 3이 잘라지고 그래서 4가 따로 분해를 되면서 숄트 폴리머와 언리퀴드 모노머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잘리기만 한다고 했었니? 아니었죠.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이제 물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물이 에디션 되었어요. 워터 에디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나온 결과물에서 뭐가 나오게 돼? 하이드로전과 하이드로시 그룹이 각각의 지문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컨덴세이션 리액션이나 아니면 하이드롤라이시스 리액션이 실제로 어떻게 이제 우리 몸에서 좀 일어나느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쪽에 가서요 이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어떤 식으로 좀 만드느냐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이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폴리사카라이드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물론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우리가 이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폴리사카라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모노사카라이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노사카라이드라고 하는 건요 얘네들이 더 이상 하이드롤라이시스가 안 돼요. 더 간단한 형태의 슈거, 더 간단한 형태의 어떤 이런 당분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는 모노사카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슈가들 중에서도 더 이상 하이드롤라이시스가 안 된대. 가장 심플리스트 폼이래. 이건 누굴까? 앞에서 봤었던 것 중에 누구에 해당되죠? 누구죠? 얘가 바로 우리 폴리사카라이드의 모노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런 모노사카라이드가 두 개가 지금 현재 두 개가 결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두 개를 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이사카라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면은
두 개가 붙으면은 다이니까 그럼 세 개 붙으면은 트리플 뭐 사카라이드 이렇게 부르겠네요. 네 개면 뭐 커터, 뭐 뷰터 사카라이드, 다섯 개면 뭐 펜타 사카라이드 뭐 이렇게 하겠네요. 뭔가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리빙 오르가니즘에 대해서 이런 어떤 폴리사카라이드를 봤을 때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약간 그래도 생물 관련된 책을 더 많이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그림들도 좀 많이 봤을 거고요. 3개, 4개짜리로 이루어진 약간 그런 사카라이드는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노사카라이드나 아니면 다이사카라이드는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3개짜리? 4개짜리? 뭐 이렇게로만 되어 있는 얘는 제가 진짜 많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보통 이런 사카라이드, 모노사카라이드들이 몇 개씩 뭉쳐지느냐? 막 1000개, 10,000개, 100개, 수만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우리가 뭐 100 사카라이드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폴리사카라이드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건요, very high molecular mass carbohydrate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very high가 왜 붙겠습니까? 우리 very high. 매우 많은 mass와 그다음 매우 많은 이런 모노사카라이드, 모노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사카라이드나 아니면은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거, 얘네들은 이제 뭐에 해당됩니까? 이 친구들. 얘네들은 결국에는 이 모노사카라이드라고 하는 모노머로부터 만들어지는 폴리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폴리사카라이드가 결국에 만들어질 땐 누가 필요하다? 이 모노머. 이 모노사카라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모노사카라이드 모노로부터 나 폴리머 만들고 싶어요. 그럼 무슨 리액션이 필요합니까? 나 어떤 리액션이 필요해? 얘들아 도와주세요. 어떤 리액션이 필요합니까? 이거 하려면 어떤 리액션 필요해요? 어떤 거 필요해요? 이런 거 하려면은 그죠? 컨덴세이션 리액션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컨덴세이션 리액션을 통해서 모노사카라이드로부터 우리가 다이사카라이드나 폴리사카라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폴리사카라이드를 만들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 어차피 다 그냥 우리가 그냥 코발트 본드로 퉁치면 안 됩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요. 진짜 나도 그러고 싶어. 공부하는 너네도 힘든데 가르치는 난 얼마나 더 힘들겠니? 그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워낙에 자주 나오는 용어고요. 그리고 워낙에 자주 사용이 되는 케미컬 어떤 리액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자주 사용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바로 글리코시딕 링키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글리코시딕 링키지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 링키지는요. 모노사카라이드의 레지드가 지금 현재 HOH 얘네가 지금 현재 제거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폴리사카라이드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글리코시딕 링키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뭔가 지금 현재 물이 현재 지금 제거가 되네? 그러면서 뭔가 지금 링크가 만들어졌네? 근데 그 링크가 strong covalent bond라고 하네? 이거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어떤 리액션이에요? 결국에는 이거는 뭡니까? 컨덴세이션 리액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그냥 컨덴세이션이라고 하면 되지 왜 내가 이걸 글라이코시딕 링키지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굉장히 주요하게 작동을 해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좀 작용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컨덴세이션이라기보다는 뭔가 이거 발견한 사람이 약간 좀 자기 명칭을 좀 붙여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글라이코시딕 링키지라고 아예 따로 명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볼게요. 보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서크로스라고 하는 물질이 워터를 통해서 글루코스와 프룩토스라고 하는 지금 모노사카라이드로 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드롤라이시스 리액션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프룩토스나 글루코스를 통해서 컨덴세이션 리액션을 통해서 서크로스와 워터를 따로 이제 빼주고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 한번 봐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이쪽에 우리한테 글루코스와 프룩토스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 색깔이 비슷하니까 이걸로 좀 봐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현재 글루코스 쪽에 존재하고 있는 이쪽에 있는 이 하이드록실 그룹과 그리고 여기 프룩토스 쪽에 존재하고 있는 여기 하이드록실 그룹의 여기 하이드로젠 이 둘이 현재 지금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했어요.
그렇다면 뭐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워터가 만들어지게 되죠. 물. 그럼 물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금 보세요. 여기가 원래 하이드로전만 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있었어요? 여기 원래 악수전. 그래서 얘가 원래 뭐였어요? 하이드록실 그룹도 있었어요. 여기 원래 하이드록실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여기는 이 하이드록실 그룹과 여기는 하이드로전 그룹이 나가요. 제가 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남는 게 누굽니까? 악수전. 얘만 남게 돼요. 그러면 얘 덕분에 지금 현재 이 글루코스와 프룩토스는요, 연결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크로스라고 하는 다이사카로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컨덴세이션 리액션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뭔가 지금 현재 여기 O라고 하는 얘를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두 개의 당이, 두 개의 이런 모노사카라이드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글루코시드 링키지라고 컨덴세이션 리액션 중에서도 따로 분류를 해서 이 폴리사카라이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폴리사카라이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글루코시드 링키지도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노사카라이드에는 뭐가 있는지, 다이사카라이드에는 뭐가 있는지, 또 우리 이제 폴리사카라이드에는 뭐가 있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시험 문제에 대놓고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모르면 그리고 틀려야 돼. 생물에 약간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모르면 도저히 유출을 할 수가 없고 틀려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물은 그런 류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모노사카라이드에는요, 우리 글루코스, 프룩토스, 갈락토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다이사카라이드에는 말토스라고 하는 친구는요, 글루코스와 글루코스를 통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서크로스라고 하는 친구는 글루코스와 프룩토스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락토스는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합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폴리사카라이드에는 그럼 무엇이 있느냐? 폴리사카라이드 이것도 다 조합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건 나도 이제 어떤 몇 개의 글루코스가 필요하고 프룩토스 필요한지 그건 나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얘들이 있는지. 뭐 스타치, 뭐 글리코젠, 셀룰로스, 뭐 이런 얘들이 있네. 그러면 이런 얘들이 또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주로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지. 조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폴리사카라이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폴리사카라이드를 만들어내. 오케이,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이제 너무 커요. 이제 너무 커. 내가 그래서 이거를 잘라주고 싶어요. 잘라주면서 무엇을 얻는다라고 합니까? To release energy, rich monomers. 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한 모노머를 나는 얻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그 상태 그대로, 이 엄청나게 커다란 상태 이대로 내 몸에 흡수를 시키기에는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조그만한 얘들로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모레큘을요, must be broken down. 부러뜨려줘야 된다. 잘라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폴리사카라이드를 내가 좀 잘라줘야 돼. 여기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디를 지금 이제 부러뜨려줘야 될까? 어디를 잘라줘야 될까? 어디였었죠?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글루코시딕 본드. 여기 글루코시딕 링키지를 잘라줘야 돼요. 여기를 잘라주면 됩니다. 왜? 우리가 이 글루코시딕 링키지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모노머들끼리, 이 모노사카라이드들끼리 연결이 된다면은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기만 끊어주면은 나는 모노사카라이드를 다이사카라이드나 폴리사카라이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의 목적은 무엇이다? 여기 있는 이 글루코시딕 본드, 얘를 끊어주는 게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거에 필요해요? 바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폴리사카라이드를 따로 뭔가 다이제션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침에 존재하고 있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이런 애들이 보통 이제 많이 들어가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스타치라고 하는 폴리사카라이드로부터 글루코스와 말토스 등으로 지금 현재 이 글라이코시딕 링키지 얘를 본드를 현재 부러뜨려 주면서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게 뭡니까? 하이드롤라이시스 리액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다이제스티브, 다이제션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이드롤라이시스 이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IB 샘플 퀘션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스탑 버튼 누르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푸셨나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제가 PPT에서 다루지 않았던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 풀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제 조건에서는요, 매크로모레큘이라고 하는 얘들이 broken down, 이거 부러져야 된대. 뭔가 부러지네? broken down, 뭔가 깨트러지네? 이제 여러분들 바로 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거 생각해야 돼? 바로 hydrolysis. 그죠? 그러면은 지금 하이드로라이시스라는 것과 컨덴세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아니면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었어요?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여러분들 뭔가 합쳐진다? 약간 그런 말 나오면은 그건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냥 엑스프레시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우리한테 아나볼리즘과 그리고 카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로 뭔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걸 좀 약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우리가 아나볼리즘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합쳐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메타볼리즘 파트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나볼리즘요. 이거는 합체예요. 합체. 그래서 얘는요. 컨덴세이션 리액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타볼리즘, 얘는요. 하이드로라이시스 리액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컨덴세이션 리액션과 하이드로라이시스 리액션이 같이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A는 절대 안 되고. B, 카타볼리즘, 하이드로라이시스 리액션, 뭔가 그런 게 있네. 그리고 또 하이드로라이시스 리액션, 뭔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 여기 지금 다 담겨 있어요. 오케이, 얘 나름 체크. C, 하이드로라이시스와 리덕션. 리덕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뭐 옥시데이션 리덕션 이런 얘기 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죠. 그죠? 얘는 맞는데 리덕션? 뭔가 그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C 잘못됐고. D, 리덕션과 아나볼리즘. 리덕션이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컨덴세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아나볼리즘. 이거 보자마자 어떡하자? 바로 이 밑줄 긋자. X. 그래서 나한테 지금 현재 선택지 중에서 남아있는 게 뭡니까? B가 되네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 answer B로 하고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가 생물을 외워야 되는 과목이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여실히 좀 드러나죠. 그죠? 원 다이사카라이드 이야기해 주고요. 걔가 어떤 두 가지의 모노머로 만들어지는지 설명해봐라. 써봐라. 자, 이것도 좀 잠깐 멈춰 보시고 한번 직접 수술을 해보세요. 해보셨나요? 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이사카라이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말토스, 서크러스 또는 락토스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모노머, 어떤 모노사카라이드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말토스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글루코스와 글루코스. 서크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글루코스와 프룩토스. 그 다음에 락토스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글루코스와 갈락토스. 이런 얘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컨덴세이션 리액션과 하이드로라이시스 리액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매크로모레큘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카보하이드레이트라든지 프로틴이라든지 혹은 뭐 뉴클레릭 애시드라든지 이런 얘들이 이제 어떠한 모노머로부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폴리사카라이드와 같은 이런 폴리머를 만드실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반드시 복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